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2월 평소 건강했던 할머니는 감기 증상을 느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혹시 폐렴일지 모르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그 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폐암 조직 검사 권유를 받게 되죠. 이후 할머니는 2월 16일 날 입원하셨고 검사는 이틀 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할머니가 의식을 잃게 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자가호흡이 가능했지만 곧 호흡이 사라지고 인공호흡기가 부착됩니다. 할머니는 이내 혼수 상태가 되면서 한 달 뒤 병원은 뇌사를 언급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할머니는 생명연장장치에 겨우 의존을 하셔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던 자녀들은 문득 2005년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당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호흡을 기계로 연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가족들은 긴 고민 끝에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병원 측에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찰이 빚게 됐죠. 결국 가족들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김할머니 존엄사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같은 해 11월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줬고 병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라고 판결하게 되는데요. 당시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 같은 각종 치료가 환자의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전혀 무의미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환자가 했던 말, 평소 기기에 연명하는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9년 6월 23일 가족들은 할머니에게서 호흡기를 떼어냅니다. 대신 인공영양과 수액만을 공급하게 됐는데 할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발적 호흡으로 연명했지만 호흡기를 떼어낸 지 200여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당시 판결이 대한민국의 모든 존엄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이후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존엄사에 대한 문제는 이 김할머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997년에도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4일 서울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 58세의 한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는데요. 의료진은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갔고 덕분에 환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부종으로 인해서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에 인공호흡기가 부착해서 치료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당시 그는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려고 하거나 통증을 가하면 반응을 하는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입니다. 환자의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더는 치료를 할 수 없다면서 퇴원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아내는 이 남편이 금은방 사업에 실패한 후 17년 동안이나 직업이 없이 가족에 대한 구타를 일삼았다면서 사실상 남편이 살아도 가족에게 짐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26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게 되죠. 사실 이 전날 환자가 응급실에 올 때는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데려온 상황이었고 긴급해서 가족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그냥 퇴원을 하시면 환자가 자가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사망할 게 뻔합니다 하면서 퇴원을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동의도 없이 수술해놓고 퇴원도 맘대로 못하게 하냐? 라면서 강력하게 항변했죠.
결국 의료진은 환자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내에게 퇴원을 했을 시 남편의 사망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환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서명도 받게 되죠. 그리고 12월 6일 오후 2시입니다. 병원 구급차로 남편은 퇴원했는데 당시에 그는 간이용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었고 집에 도착해서 호흡기를 제거하자 곧이어 컥컥거리더니 5분 뒤에 사망합니다. 이 남성의 죽음은 쟁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보람의 병원 측이 보호자가 요청한 대로 의료행위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한 것이 살인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거죠. 이 사건에 대해 당시의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게 되는데 또 담당 의사들은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 결과 아내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고요. 관련 의사 2명에게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 방조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료를 계속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의료계에 미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가족의 요구에 못 이겨서 퇴원을 시켰던 의사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료계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우선 병원에 붙들어주려는 사례가 늘게 된 거죠. 심지어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이 나서서 퇴원 거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합니다. 아니 어떤 의사도 보람의 병원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이건 아마 2008년 김할머니의 호흡기 제거를 거부한 병원 측의 결정에도 분명 영향을 줬을 겁니다. 1997년 보람의 사건, 그리고 2008년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 비록 결론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존엄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존엄사를 택하거나 여러 이해관계로 존엄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는 치료를 해도 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죠. 다만 분명 환자의 어떤 의사가 고려돼야 하고 정말 생존 가능성이 없는지가 엄중히 판단돼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가생명윤리위도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죠. 그 결과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죽기 직전의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그저 살아있는 그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같은 이런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과 가족의 의사가 동반되어야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가 완화된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9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약 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내 생명만을 그냥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류를 작성해둔 사람이 무려 1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이런 수치는 그저 숨만 쉬게 하는 이런 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존엄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가 처음에는 자발적이지만 나중에는
타인에 의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포심,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불행한 상황에서 충동적인 존엄사를 선택한다면 이건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또는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살고 싶은데 가족들이 겪어야 될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떠밀리듯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돈과 직결된 문제라면 상속이나 보험금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사안입니다. 2009년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은 우리 사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냥 병든 채로 목숨만 유지하기보다 삶을 품격 있게 마무리한다라는 웰다잉 시대가 온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악용될 수 있는 이 문제 절대 간과할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금요사건 파일을 보시고 존엄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사회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정말 누군가 진지하게 존엄사를 생각한다면 이란 입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지시카였습니다.